자, 이어서 2023년 이금류 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 스포츠 윤리 과목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6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칸트가 나왔네요. 칸트에게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이다. 칸트에 의하면 페어플레이도 무엇이 없으면 도덕적이라 볼 수 없다. 자, 무엇은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요. 우리가 윤리론, 그리고 우리 앞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결과론적 윤리체계, 의무론적 윤리체계, 이 두 가지의 비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동론적 윤리체계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무론적 윤리체계,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뭐 도덕적 명령이라든지 뭐 의무주의 윤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윤리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칸트죠. 그래서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선의지입니다. 선의지. 그래서 칸트는 도덕성의 기준을 바로 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의지는 선을 행하려는 뜻을 이야기해요. 어떤 행위가 다만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페어플레이조차 선한 의지가 없으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나쁜 결과를 나타내고에 상관없이 그 순수한 의도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려는 뜻, 어떤 행위가 다만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는 것이다. 페어플레이조차 선한 의지가 없으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선의지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가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는 명령을 바로 가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가언 명령 같은 경우에도 의무론적 윤리 체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3번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칸트가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선의지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기에서도 선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7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선수의 유전자 도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선수의 신체를 실험 대상화하여 기계나 물질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니은, 유전자 조작 인간과 자연적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디귿,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리을, 선수를 우생학적 계량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보기의 모든 내용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도핑은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뭐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유전자 기술이 많이 함과 동시에 뭐 유전자 도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하고 고유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뭐 인간을 뭐 만들어낸다든지 유전자를 좀 더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윤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인간 존엄성의 침해, 종의 정체성 논란, 스포츠 사회의 무질서 초래, 위험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유전자 도핑을 반대하는 이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항입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정의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운동선수의 신체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농구선수와 배구선수의 키는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어떤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농구와 배구와 같이 이제 키가 크면 좀 유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리를 잘라가지고 키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참가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정의는 평균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시작점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평균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절대적 평균을 의미한다. 그럼 농구를 할 때도 배구를 할 때도 키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단순히 여기서는 키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점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타고난 이제 힘이라든지 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스포츠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선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윤리이론의 난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농구선수 4쿼터 종료 3분 전 감독에게 의도적 파울을 지시받은 A선수는 의도적 파울이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만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칫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자, 1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직관과 충돌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번 행위의 결과를 즉각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4번 도덕을 수단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덕 개념들과 양립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1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의도적 파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뭔가요? 일단 파울이라는 것 자체가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반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보면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덕론적 윤리 체계, 어떤 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품성, 선수의 품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윤리 체계가 바로 덕론적 윤리 체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론적 윤리 체계에서는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으로 간주되고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A 선수는 코치의 지시를 그릇된 것으로 판단하였죠. 이는 덕론적 윤리 체계에서 강조하는 배려 윤리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항입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예진과 승현의 대화입니다. 예진, 스포츠에는 규칙으로 통제된 무엇이 존재해 대표적으로 복싱과 태권도와 같은 투기 종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그 속에서 힘의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지. 따라서 스포츠 내에서 폭력은 용인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으로 구분될 수 있어 라고 예진이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승현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스포츠 내에서의 폭력과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그래서 무엇은 존재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합법적 폭력이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확한 룰 안에서 이런 그 상대 선수와 함께 이렇게 겨루는 것을 예지는 이제 좀 합법적 폭력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승현은 합법적 폭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이종격 투기가 점점 이렇게 난폭해지고 과격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보내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도 그 뭐 이제 예진이나 승현의 대화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합법적 폭력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예지는 일부 스포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합법적 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승현은 반대죠. 폭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합법적 폭력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도에 기출되었던 스포츠 윤리 6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기를 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어주고 그 안에서 뭐 윤리 체계라든지 어떤 개념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2024년도 문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1번부터 15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